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간명 해보겠습니다. 사주는 을목입니다. 을묘, 갑신, 을사, 을유 사주인데요. 사대운이고 사령은 경금사령입니다. 경금사령이고요. 이제 먼저 수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월이니까 추동절생이죠. 그래서 추동절은 이제 수화가 먼저 을목이 정화를 인화를 해서 경금을 재련을 하고요. 그리고 임수로 이제 유통을 합니다. 다시요. 목이 정화를 인화해서 경금을 재련하고 그리고 임수로 이 경금을 유통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화 임수의 수화를 기토나 미토가 중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동절은 화, 수, 미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이제 사주에 보면 사주가 조금 특이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갑을 목이 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이 왕하니까 목이 다하고 왕하니까 인화가 아주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추동절에 인화가 있는 것은 인화가 왕한 것은 노력형이다.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주에 이제 정화가 없지요. 정화가 없는데 이 사주를 보시면 사주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가 없으면 이 사화가 병화가 정화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없지만 병화가 수가 없으니까 정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과를 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수가 없으면 이분 자신의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임수가 없는 분들은 이제 소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능력, 재련한 것을 소속에서 유통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금은 이제 신중에 있어요. 그래서 신중에 경금이 있습니다. 근데 병술대운에 이르러서 이제 술토를 만나서 인화하고 재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술토 그리고 병화와 더불어 인화와 재련을 하게 되니까 이분은 병술대운을 만나서 추동절에 정화와 임수의 화수미제가 이루어졌다. 즉 화수미제가 이루어지니 이분은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 화와 수가 완성이 되어 전문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간목, 을목, 그리고 정화, 임수, 경금의 그 미제식에서 이제 이 미제식에서 병화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병화가 정화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재련을 하지만 인화와 재련을 하지만 추동절생에게 또 병화가 있는 것은 귀를 추구한다. 조직에서 신분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공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병화는 귀를 추구하면서도 이제 적성으로는 건강이나 그러니까 의학 또는 약학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추동절에 정화 임수의 수화를 성립하고 그리고 병화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그 성향이 귀를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일은 건강이나 의학 부분에 그런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간호장교이세요.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에서 간호 업무를 보다가 무자대운에 이르러서 적성이 바뀌어서 이제 다른 간호 업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요. 이제 무자대운에 가면은 다시 어떤 그 수화가 이루어지냐면요. 경금과 신금이 수원을 하고 병화와 계수가 기제를 이룹니다. 수화 기제를 이루어서 간목과 을목을 이렇게 보살피는 수화 기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무자에 가면 춘하의 수화 기제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원래의 적성인
건강이나 의학 분야의 전문가 업무에서, 즉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서 간호 업무를 하다가 간호 업무를 벗어나서 병화 계수의 사람들을 보살피는 행정직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운으로도 그러하고 또 본인도 모든 간호장교가 뭐 행정직으로 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동절생이 병화와 계수로 수화 기제를 이루면 공직 또는 직업교육 또는 그 인사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의 수화가 변동을 하면서 이분의 적성이 건강의학의 전문가이었다가 다시 병화계수로 행정 업무를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격을 보겠습니다. 격은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경금 사령에 나서 정관격입니다. 정관격인데 정관격에 상신과 용신이 다 없죠. 그래서 상신 재성이 없고요. 정확하게는 가장 그다음에 용신이자 구신의 역할을 하는 정인이 없습니다. 네, 재성이 없고 정인이 없어요. 정제와 정인이 없습니다. 그럼 상신이 없으면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유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용신이 없으면 또는 구신이 없으면 자기의 격을 이루려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죠. 그런데 격의 기신인 상관이 일지에 있어요. 그리고 또 14세에 병술대운의 상관이 이렇게 두간 통근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관이 들어오면 격을 상극하죠. 그래서 상관이 와서 상관견관을 하니 이 격이라는 것이 자기의 집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관견관하여 집안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뭐 몰락하였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병술대운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부도가 나셨어요. 부도가 나서 이제 이분이 대학을 가기가 힘들 정도로 가세가 이제 집안이 어려워진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병화가 와서 상관경관을 하면 이 격의 기신인 병화를 상관을 제하려는 구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기신이 있기 때문에 구신인 정인, 즉 임수가 있으면 이렇게 집안이 기울었고 집안이 몰락했는데 이 집안을 일으키려는 강한 의지력이 생겨서 불굴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정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친정 집안을 막 일으켜서 세워서 정관들은 이제 집안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데 그런 정신력은 없습니다. 또 이제 또 정관과 관련해서 정관이 이제 남편인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바로 이혼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정관격은 이제 정인을 만나서 사무관, 뭐 행정직 이런 행정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근왕하잖아요. 근태왕하고 여기에 상관이 있고 또한 상관을 만나니 상관 견관하면 정관을 추구하지 않고 기술직의 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술직, 이과직인 그런 간호사관학교를 가게 된 것이죠. 이제 배경으로는 이분의 설명으로는 이제 집이 기울어져서 가세가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대학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간호사관학교에 진학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해대운의 해중의 임수, 정인, 용신이자 구신을 만나죠. 그리고 신금을 구하게 돼요. 이제 정관을 구하니까 장교에 임관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결혼도 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무자대운이 왔어요. 무자대운이 오면 사주에 없는 재성 상신이 이제 들어오죠. 천간으로. 그래서 이때 재성 상신을 이제 뭐 이분 말로는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귀인을 만나서 승승장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자대운에 본인도 스스로 자기는 행운하다라고 할 정도로 정관격 상신 재성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관학교 졸업해서 간호 분야의 업무를 하다가 행정관으로 변신을 한 것을 하고 중령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치만 이제 이 무자대운에 갑이 세운에서 왔을 때 갑이 오면 상신 정제를 쟁제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쟁제해서 이제 요 무자대운 갑오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신 재성이 왔는데 갑이 재성을 쟁제하니 이혼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제 이사주는 이렇게 신유 배열에 묘가 있으면 묘신 원진살이죠. 그래서 원진살이 이 경우는 완전히 성립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묘신만 있으면 이 원진이 아니고요. 이렇게 유가 아니면 인이 배열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진살이 완벽하게 완전히 성립이 되면 원진살 자체가 직업이 되고 또 인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묘신 원진은 뭐 장군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대개는 연장을 든 무관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또 이사주가 왕세강약을 보면 이사주는 이제 약이 정관이에요. 정관입니다. 그 사화 일지의 사화가 정관을 상극하죠. 그래서 상관에 의해서 상극을 당해서 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천간이 투간하지 못하였으니까 이렇게 투간하지 못하면 대항력이 없거든요. 또한 정관이 사주 자체에 재성이 없어서 재생관을 받지 못해요. 그럼 상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생을 받지 못하면 준비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월지이고 그리고 또 격인데 정관이 상생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직업적인 준비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통변할 수 있습니다. 또 정관이 상생을 받지 못하면 아예 이제 상생이 없으면 이걸 또한 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쇠인데 상생이 없으면 쇠인데 그 다음에 상관에 의해서 상극을 받았으니까 쇠가 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왕세강약에서 쇠한 것이 상극을 받아서 약해지면 이 육신 이것이 생명력이 짧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는 박명이라고 표현하고 퇴출당한다 또는 구박을 받는다라고 이제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월지 정관 그러니까 신중의 경금이죠. 월지 정관이 쇠한 상태에서 약이 되었으니까 집안이 몰락했고 또 정관이니까 남편이 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또 몰락했고 그래서 퇴출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월지 정관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네 집안과 또 남편의 몰락이고 그리고 본인의 직업은 이렇게 일지에 있는 편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관직이고 군인이니까 네. 그 다음에요 상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상관은 강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강입니다. 왜 강이냐면 정관을 사와 상관이 상극했죠. 예. 실제로 상관이 투관은 없잖아요. 투관은 없어서 이제 대항력은 이사주 자체로는 상관의 대항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병화가 투관을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병화가 많은 목의 상생을 받으니까 대항력도 있고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한 상생을 받으니까 준비력이 있습니다. 다시요. 병술대운에 이르러 사화가 상관인 사화가 천간에 투관하고 그러면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또한 많은 상생을 받고 그렇게 상생을 받으니 강하게 힘을 발휘하면서도 준비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분이 상관을 발휘했다라는 말은 이분이 원래 특혜뜬 간호 분야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솜씨 또는 재능이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한 상관이 이제 정관을 극한 거죠. 원래는 왕이었다가 상극을 하면서 경관을 하면서 강이 된 것입니다. 예, 왕한 상태에서 강이 되면 이제 잘하겠다, 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타 오행이나 타 육신에게 이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기득권을 쥐고 구조조정을 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관하였으니까 남편을 제거했다. 이렇게 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한 상관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관을 견제하려면 억용수는 수, 인성이 됩니다. 네, 근데 사주에 이제 인성은 없고요. 신중의 임수가 억을 하려면 이 신중의 임수는 충이 없으니까 쓰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쓰려면 인신충이 되어야 신중의 임수를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해대운이 옵니다. 정해대운의 해중의 임수가 억용신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억용신이 오니까 직업 경쟁에 유리하고 또한 결혼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자대운이 오면서 이제 남편이 사업에 망하고 그리고 일단 먼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남편이 외국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억용신이 사라지잖아요. 임수가 사라지니까 이제 이혼하시고 재산도 잃고 그러면서 가정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이분의 직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중의 신금, 평관이 살인상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용신. 부용신은 이 수를 인성을 도와줘야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약해진 정관을 도와야 하니까 토, 재성입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재성 부용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용신이 없으면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안정이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무자기축이 이렇게 이제 왔잖아요. 그런데 무자기축이 왔는데 이렇게 가불이 비겁이 중중하니까 무자대운 가보면에 이제 쟁제하니까 또한 가정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로는 부용신이 없으니까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운에서 왔으나 또 왔을 때 쟁제하니 또 가정이 흩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가 보시면 일간이 굉장히 태왕하잖아요. 이렇게 일간이 정관인 격보다 태왕하면 정관을 능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관살보다 왕에서는 안 된다. 이런 설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간이 태왕하니까 상관을 스스로 생해서 정관을 능멸합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무시했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스스로 남편이 결정해서 난 떠나겠다. 이렇게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의 사주를 풀어보았는데요. 되게 일간이 아주 심하게 신태왕하니 정관을 능멸하였다. 이렇게 이제 사주에 설명을 하고요. 그러나 무자기축에서 재성이 오니 또 무자대운에 상신 정제를 만나서 재생관을 받음으로써 다시 행정관으로 자기의 그 직업적인 변동이 있은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을목을 감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